신발을 벗는데 발가락이 심하게 부어있고 발끝이 푸르스름하게 변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은 심한 당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발이 붓는다는 건 체내에 체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런 당뇨 신호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는 그 등잔밑이 바로 발인데요. 매일 사용하고도 정작 살피지 않는 부위, 늘 양말과 신발 속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가끔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세요. 당뇨를 예방하는 쉬운 방법 없을까요? 그러면 저는 망설임 없이 말씀해 드립니다. 바로 발을 보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발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발톱 깎을 때 말고는 발 볼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발이 그저 우리 몸을 지탱하고 걷게 하는 게 아니라 당뇨의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자, 우리 몸을 나무에 비유해 볼까요?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겠죠. 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지지하면서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부위입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나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처럼 발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의 균형과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서 혈액과 산소를 전달받기 힘든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데요. 이러면 이 발들은 피가 모자라, 힘들어 하고 기운이 빠지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얼굴에는 작은 뾰루지 하나만 생겨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확인을 하는데 발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발에 무관심했던 것과 다르게 발은 우리에게 꾸준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이 보내는 4가지 당뇨 신호를 하나씩 알아보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신호, 다리에서 쥐가 나는 겁니다. 혹시 밤이나 새벽에 갑자기 발이나 종아리에 쥐가 난 적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피곤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오늘 좀 피곤한가? 하고 넘기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일수록. 당뇨 환자에게 발 경련은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심리상담사 같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얼굴 근육 떨리면 마그네슘 부족한가 보다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눈 밑에 떨리고 이런 거. 마그네슘은 몸속에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근육이 팔 떨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체내 농도가 낮아지면서 근육은 자기의 멘탈을 관리해줄 이 심리상담사가 없어지니까 긴장을 풀지 못하고 덜덜덜덜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밤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떨까요? 네, 당연히 피로가 누적되면서 낮 동안의 활동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악화되고 발과 다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이건 당뇨를 막기 위한 혈당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인 거죠. 결국에 발 건강을 위해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죠. 하지만 간단한 간식으로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간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아몬드와 바나나입니다. 아몬드와 바나나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다리에 피로가 덜 쌓이게 도와주거든요. 대신에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가 있어요. 또 바나나가 익을수록 혈당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바나나를 드실 때는 너무 샛노란 바나나 말고 딱 먹어도 되나 싶은 상태일 때 그런 상태로 절반씩 나눠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기에도 간편하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길 추천합니다. 혹시 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 혹은 발바닥이 따끔따끔한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발을 꼬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혹은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발이 저기요 나 좀 챙겨줘요 하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발에서 보내는 두 번째 당뇨 신호는 말초신경병증인데요. 이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예민해져서 화끈거리고
찌릿찌릿한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경이 갑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원래는 발에서 전달되는 감각을 뇌로 정확히 보내야 하는데 이 감정 기복 심한 친구처럼 변덕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친구 있으시면 어떤가요? 너무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아예 신경을 꺼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발도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모르게 되고, 상처가 감염이라도 되면 이 발 조직이 괴사가 될 수도 있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만약에 걷는데 모래를 밟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균형장애를 호소하시는 회원분들 중에서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뇨의 위험을 알리는 정말 심각한 증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 해결법으로는 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은 신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발의 저림이나 따끔거림 같은 증상에 좋은 거죠. 비타민 B1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돼지고기 안심과 콩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안심은 구이, 찜, 볶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콩 역시도 찌개나 샐러드, 반찬 등으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발의 변색과 붓기입니다. 저희 회원분 중에 좀 오래 서서 일을 하시는 회원분이 계시는데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집에 왔을 때 신발만 벗으면 굉장히 발이 많이 부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서 있고 피곤하고 하니까 다리가 붓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가라앉아야 될 이 붓기가 계속 남아있고,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도 발에 엄청 무거운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신발을 벗는데 발가락이 심하게 부어있고 발끝이 푸르스름하게 변한 걸 발견했습니다.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이거는 단순한 부종이 아니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 원인은 심한 당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발이 붓는다는 건 체내에 체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면 발에 체액이 고이게 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은 무겁고 뻐근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게 단순히 하루 피곤해서 생긴 부종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더 악화되면 손상된 조직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우리의 피부가 점점 검게 변하거나 괴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괴저라는 상태인데, 괴저는 감염까지 동반될 경우에는 정말 발의 일부를 절단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뇨 신호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혈당 체크라고 생각하는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되고 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결국에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 체크는 외출 전에 우리 날씨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날씨를 알아야 옷을 어떻게 입을지도 정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시면서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만의 이런 혈당 패턴을 이해하시게 되면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혈당 수치는 발 건강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로 혈당 체크를 생활화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그네슘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네 번째 신호는 두꺼워지고 변색된 발톱입니다. 아니, 발도 아니고 발톱으로 당뇨 신호를 알 수 있다고? 하고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발톱이 갑자기 두꺼워지거나 노란색으로 변색된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어디 부딪혔나?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발톱이 보내는 SOS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변했다면 곰팡이 감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발은 신발 속에서 늘 그런 환경을 제공하잖아요. 게다가 이 곰팡이는 당분을 좋아하는데, 당뇨로 인해서 우리 몸의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발톱에 당분이 많아지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곰팡이 입장에서는 발이 완벽한 5성급 호텔인 셈이죠. 방도 좋아, 밥도 잘 나와, 이 호텔 최고다 하면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당뇨가 있으면 우리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곰팡이균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감염도 치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발톱이 너무 두꺼워져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곰팡이 감염으로 발톱이 깨지고 떨어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당연하지만 발톱과 발의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사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부위인데 가장 홀대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발에게 야, 미안했다, 앞으로 잘할게 하고 좀 다독여주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나 발톱을 반드시 곧고 단정하게 깎으시고 발가락 사이사이나 발바닥에 상처나 물집, 변색된 부위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그리고 보습제를 발라서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발톱의 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몸에 심각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묵묵히 우리를 지탱하고 수고하지만 가장 소홀히 다뤄지곤 하죠. 하지만 발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 상태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신호는 단순히 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당뇨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당뇨로부터 나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발도 한번 살펴보시고 가족들의 발도 한편 살펴보시고요. 혈당까지 체크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챙기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제는 발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발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